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빠르게 달려갑니다. 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내용들 가득 남겨주시면 저희가 점점 더 속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라도 더 진단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종목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2부에는 하이라이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든카드 히든카드. 추천 예.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전화번호가 뭐예요? 이러시면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공통 종목 일부와 비슷합니다. 이제 한 종목을 두 분이서 동시에 그냥 해부를 해버리는 그런 시간인데 좋아요. 심택입니다. 네. 2388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매수 가격이 34,800원, 비중은 15%. 그러니까 거의 뭐 매수가 근처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네요. 이게 도대체 언제 사셨을까? 뭐 최근에 올해 들어 사신 게 아니라 작년일 수도 있겠다. 예, 그러지 길게 않았으면 보니까 좋겠네요. 묘한 가격대에 다 걸쳐져 있어가지고 그러네.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은요? 보유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사님은요? 보유입니다. 보유. 보유란 단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움찔? 움찔 하시네요. 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왜 보유를 하시는지 좀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좋아질 일만 남았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기판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 좋아진다. 네. 예. 그러면서 심택이 2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하반기로 그러니까 심택도 결국에는 상저하고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도 전체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디램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무난하게 이 주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뭐 대덕전자 있고 뭐 그다음에 심텍, 그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대덕전자가 최근에 상당히 괜찮았고요. 심텍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텍이 충분히 대덕전자에 이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업황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넘어가면서 3분기부터 실적 개선될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바닥에 있는 수급들을 봤더니 수급도 괜찮더라. 그러면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아주고 주가를 돌려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고 있는데 예. 슬슬 돌려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중을 더 담으셔도 무방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심택은 뭐 결론적으로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면 네. 나쁠 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없고 예. 좋아질 일이 기대가 되는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심택한테도 갑니다. 그럼 가격 조절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일단 이전 고점 수준이 36,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 고가 수준을 조금 더 뚫어줘라 라는 생각에 일단 36,500원 설정을 해드리고 네. 뭐 이 구간 뚫어서 충분히 이제 4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1차 목표가는 36,000원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지금 보게 되면 3만 원 구간에 이제 이 지지 라인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손절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구간 이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단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접근도 가능한 단가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주요 이제 전략으로 삼고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반도체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느낌표 딱 찍어 주셨거든요. 그쵸? 심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들 이어간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에 대한 사인을 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일까요? 네, 뭐 심택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PCB 관련된 회사고요. DDR5 관련주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대표 기업이죠. 일단은 사실 업황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뭐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선 지금은 역시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회사도 역시나 PCB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구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이 구공장에서 일단 가동률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장 증설 효과, 그 다음에 DDR5 본격적인 공급에 따른 PCB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을 하반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황 좋고 하반기에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안 올라왔잖아요. 다른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같은 뭐 DDR5 관련된 종목들 중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편안하게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DDR5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일단 더 갈 것 같긴 한데 4만 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역시나 3만 원에서 3만 1,000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만 1,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네, 자 2388님의 심택입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공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저도 같이 드는 그런 느낌 들고요. 우선은 우리 김영일 전문가 36,500원에 손절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좀 더 높이 잡습니다. 4만 원에 손절가 3만 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심택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진단, 스피드 종목 진단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종목들을 2부에 혹시라도 저희가 다 뭐 종목을 미리 골라놓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지금입니다. 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해보시죠. 박경식님께서 올려주신 게임주입니다. 펄어비스. 펄어비스. 예, 네. 펄어비스를 48,000원에 사셨어요.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 좋은 구간입니다. 비중도 화끈하게 80% 들어가셨습니다. 이야. 저렇게 사고 나서 쫙 올랐는데 약간의 이제 흔들림이 살짝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자, 펄어비스 과연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제가 이제 또 게임 좋아하니까 네. 겜돌이잖아요, 제가. 많이 하신다면서요? 많이는 안 합니다. 주식 말고 나머지 다 게임 하신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누가 뭘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펄어비스가 이제 왜 나쁘지 않냐면 일단 주요한 캐시카우가 검은 사막이고 이제 앞으로 캐시카우가 될 만한 기대감이 있는 게 붉은 사막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이 지금 둘 다 기대감을 좀 뛰어오르게 하고 있지 않나. 최근에 검은 사막이 일단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검은 사막이 최근에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2분기에는 살짝 애매했었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네. 3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붉은 사막이 원래 이제 한 올해 하반기로 이야기가 됐었다가 내년 1분기로 이야기가 됐다가 또 이제 2분기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붉은 사막이 나올 때까지 검은 사막이 얼마나 캐시카우 역할을 좀 잘 해주느냐 이게 중요했었는데 생각보다 더욱더 지금 성적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유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실적에도 도움이 더 되면서 3분기 실적이 충분히 좀 좋게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에서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인 약 56,000원, 2차 목표가는 6만 원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가 또 주요하게 있는 구간이 56,000원에서 6만 원 구간이라 네. 일단 이 구간을 또 강하게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56,000원, 2차 6만 원 안내를 드리면서 이 정도 목표가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검은 사막이나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필요 없습니까? 손절은 지금 구간에서 굳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게임을 적당히 하시는 우리 김영일 팬돌이의 전문가께서. 진단이었습니다. 이거 뭐, 저는 이 회사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어. 검은 사막 하나만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간다는 게 대단한 회사예요. 자, 어쨌든 간에 56,000원, 6만 원, 1, 2차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박일권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46,800원, 비중은 100% 가지고 계세요. 오늘 100% 맞네요. 그러게요.
46,800원이면 또 그렇게 낮은 가격에 들어가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를 또 과감하게 담으셨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도 상승 흐름이 좀 나오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 우리 박일권님께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그겁니다. 더 오를까요? 올라야겠죠. 자, 올라가야 네.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가야죠. 가야죠. 100% 가길 바랍니다. 실었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한국콜마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걱정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로 눌림이 나오는 거는 조금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조식이 되면서 사실 화장품 매출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색조 화장을 중심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DM 워낙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 최대 매출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기관들의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관들이 좀 순매도로 전환할 때쯤에는 한번 차트가 같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기관 순매도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밀릴 때는 그때는 목표가 상관없이 잠깐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일단 외국인들도 수급이 다시 어제 오늘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긴 호흡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5만 9천 원 정도까지도 바라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태고 미래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로도 좋지만 중장기 베팅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도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가 5만 원 1차, 2차는 5만 9천 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00% 담으신 만큼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5만 9천 원 잡아드렸고요. 손절가 4만 5천 원 꼭 체크하시고 기관 수급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확실한 종목을 잡을 줄 아는 능력만 있다면 이 100%는 진짜 최강의 무기가 될 텐데 이건 어쨌든 간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네, 다음은 토마토 사랑 님께서 이거 좋은데요. 셀트리온 형제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타나는데 자, 셀트리온 형제 중에 하나, 삼형제죠.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중요한 거는 산 건 아니고 사고 싶다가 되겠는데요. 야, 오늘 뭐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이 급등 받고 매수를 그쵸.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합병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기간도 정해 주셨습니다. 한 2, 3개월. 끌고 가면 이제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사시기 전에 미리 아주 안전하게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게 셀트리온 그룹주의 합병을 가지고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제약이 제일 괜찮은 건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셀트리온 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수급 흐름을 받아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수급을 잘 받아준 게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3월에 주주총회 했을 때 서정진 회장이 그때 당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이미 이제 합병 절차, 합병 준비는 다 마무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합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4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셀트리온이. 그러면은 이제 합병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말에 따르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내에 또 합병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미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 시장에 그동안에 워낙에 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얘기를 안 네. 했었는데 이제 램시마 SC도 4분기 정도에 이제 허가가 될 거다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이미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내년까지도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셀트리온 그룹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신약 시장에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흐름이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오늘 85,000원 매물대 맞고 떨어져 버렸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85,000원부터 10만 원 구간까지
매물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10만 원을 뛰어넘는 큰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앞서서 9만 원대 매물을 소화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매수를 고려한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눌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베스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러한 그림이겠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95,000원대까지 소화를 해줬다가 눌림 구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매물을 소화해줘야 될 구간이 많아서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안정적인 저점 구간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 초 정도에 예고했었던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눈에 또 보이게끔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오늘로서 주가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오늘의 주가 흐름 봤을 때 매물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단가에서 매수 고려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제약 사는 거는 좋은데 가장 좋을 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스트는 95,000원 소화 후에 눌림목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선책은 이제 추가 눌림목을 전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보자, 이 구간이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눌림목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네. 합병으로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단 올려주신 토마토 사랑님께서 네. 김형일 전문가님 사랑합니다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남자분이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랑의 힘으로, 힘으로. 제대로 매수하시고 예. 제대로 수익 보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부자되자님의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아이디 좋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볼게요. 28,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오. 가지고 계세요. 오늘 6% 상승하면서 3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 상승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수급이 많이 들어오길래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매도가 잡아주세요 라고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급등이 나왔고 수급 잘 들어왔는데 또 윗꼬리도 길게 달았단 말이죠. 이사님, 이 종목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건설사고요. 일단 플랜트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회사가 좀 부진했습니다. 뭐 자본 잠식의 막 유상증자 이슈에 어마어마하게 좀 힘들었었는데 다시 이제 회사가 체질 개선을 완벽하게 하면서 매출이 이제 다시 한번 10조 클럽으로 들어오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오늘 사실 건설주들 일부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던 것들이 좀 있었고 다행히 그 안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해외 플랜트 쪽에서는 화공보다는 비화공 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쪽에서는 인프라나 아니면 또는 수처리 이런 관련된 비화공 쪽 관련된 수요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미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있는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수주 경쟁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금 한 7천억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올해는 8,100억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2분기 실적은 약간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실적 여전히 무난하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중장기 베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급등으로 인해서 일단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꺾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오늘도 윗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계속 꺾여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저점 만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한 번 또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팔았습니다. 20만 주 이상 팔았었는데 외국인까지 만약에 동반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차익 매물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 순매도 전환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요.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3,000원부터 시작해서
위해서 저는 분할 매도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크게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33,000원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도로 일단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1,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으로 모두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은 기업의 좋은 종목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유튜브에서 전화로 넘어갑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HLB HLB 매수가 비중은요? 33,500원에 15%입니다. 이거 오래 사신 거예요? 네, 산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셨군요. 자, 네, 그러면 세계, HLB. 세계 폐화마켓 네. 일정으로 산 건데 8월 달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학회 모멘텀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앞으로가 좀 궁금하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HLB가 어제는 뭐 신약 뭐 이런 얘기 미국에서 FDA 요 얘기로 좀 반응이 나왔다가 오늘은 약간 강보합권에서 멈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학회 모멘텀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LB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HLB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시장의 주목도가 좀 이제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관심을 또 받아야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슈 그다음에 무언가 이제 기업의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가장 이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 리보세라닙이다라고 봐야겠죠. 리보세라닙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임상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 판매처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허가 받고 그러면서 또 치료제로 선정받고 이렇게 되면 HLB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HLB가 단기적으로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기간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매력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HLB가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 구간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3만 원 초반대 구간 이 구간이죠.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구간을 어느 정도 뚫어주고 소화를 해주려면 HLB 같은 경우에는 학회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글로벌 임상권에 대한 것들 혹은 이제 치료제에 대한 것들이 허가권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좀 뻥튀기 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국에는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께서 이제 학회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가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장은 학회, 암학회나 이러한 쪽보다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나 혹은 이제 2차 전지의 지금 계속적인 뭐 수요 증대 이런 것들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 시청자님께서 가능을 하시다면 HLB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는 그래도 한 33,000원대까지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는 매물대로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이 수급이 많이 좀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어떤 중요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서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학회보다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소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기술적으로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이제 목표가 33,000원 매수가 근처인데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가는 쪽으로 움직여보는 게 어떠실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좀 해결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HLB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현재 10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 벌써 12종목이나 진단을 했습니다. 아, 스스로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또 굉장히 네, 속도 좀 열심히, 내주셨어요. 잘 해주셨고 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눌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나는 오늘 꼭 받아야겠다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연결 가능하니까요. 325-8200번으로 전화도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유튜브입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좀 빨리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유현희님의 종목입니다. PI 이건. 첨단 소재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PI 첨단 소재가 오늘 34,85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6만 원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맞아요. 비중도 2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6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 종목이 그렇다 할 반등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타이밍들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손을 쓸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요?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도. 일단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볼만한 게 사실 상반기 실적만 보면 사실 이 회사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이 회사가 말 그대로 PI가 뭐냐면 폴리이미드인데 이 필름 쪽에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회사가 글로벌 시장 1위를 달성을 했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회사가 사실 가장 많이 매출을 끌어올렸던 데가 스마트폰 쪽이었거든요. 수요가. 네, 근데 꺾인 스마트폰 게. 쪽이 아시다시피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주력 중에 하나였는데 디스플레이 업황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매각권은 따로 보더라도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쪽에서의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비스마트폰 쪽으로도 지금 확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OLED 쪽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 아니면 5G 무선 충전 이쪽 지금 미래 첨단 산업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쪽에서도 이 회사의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적용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력 중이군요. 네,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요. 네.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스마트폰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반기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상반기 실적 다 더하면 영업 손실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해 사실 1월달 대비했을 때도 많이 안 올랐거든요, 지금. 그렇죠. 최근에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에 어떤 부담도 없는 선이고, 그리고 하반기 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4만 원 밑에 한 3만 9천 원 정도의 매물대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나오게 되면, 일단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또 저점 만들었을 때 재매수해서 또 한 번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계속, 매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올해 한 5만 원대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요. 다만 4만 원 전에 3만 8천 원, 3만 9천 원 이 정도 선에서 저항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항 받으면 일단 매도하셨다가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재매수해서 또 저항 받으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매매할 준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6만 원 정도 선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다만 여러 번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수익권으로는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현명하게 이 대응 구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PI 첨단 소재의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진이라든지 악재 부담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길게 본다면 올해 안에 5만 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합니다만 중간중간 매물대가 좀 두텁습니다. 그 안에서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그 대응 전략들을 한번 잘 계획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세계 1위여도 이게 그러게. 업황이 안 살아나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숙취엔 토마토. 숙취엔은 피자 아닙니까? 토마토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며칠 전에 회사에서 토마토 줬는데. 토마토. 예. 토마토 방송을 보시면 좀 술이 깨시려나?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이 깊은 뜻을 우연히 잡아내시는군요. 자, 네. 하나솔루션 보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47,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신 다음에 더 밀린 겁니다. 15%를 들고 계시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실적이 좋고, 미국의 IRA 수혜주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밀립니다. 예. 시간도 여유 자금도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15%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화솔루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후로 4월에 한 56,000원 찍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계단형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분석했던 것대로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전문가께서 좀 잡아주십시오. 일단 태양광 쪽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 큐셀이 지금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역대 최대 수치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크게 뛰어오르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또 태양광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미국이 최근에 이제 이 중국 배터리 기업을 또 이제 들여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태양광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사실 태양광 쪽은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예. 뭐 갖고 있는 뭐 물량이나 기술력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려고 봤더니 중국 없이는 이게 어렵더라. 단시간에 성장하려고 급하긴 급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제 생각보다 캐파가 이제 커지고 있기는 한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그렇게 이제 크게 주목도가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당연하게 이제 고민이 되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전 저점 수준까지는 떨어지면서 바닥을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고 있지 못하고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약 한 45,000원 구간에 1차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물대가 47,5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정도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47,000원 이후로는 또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이 확인이 돼서 이 하나솔루션이 이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려면 무언가 또 태양광 쪽이 굉장히 좋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점유율을 이렇게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도가 형성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정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는 45,000원, 2차 목표가는 47,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수익권보다는 매수가에서 이제 손실 만회하는 쪽으로 전략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께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못 갔던 이유를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조금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45,000원에서 47,000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한화솔루션 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종목입니다. 미니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볼게요. 큐렉소 진단할까요? 매수가가 25,500원이고 비중 10% 담으셨고 네. 목표가 3만 원 보신다고 하십니다. 자, 큐렉소가 물론 최근에 간 적이 없는데요.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게 잘 나오기는 합니다. 오늘도 10%라는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주면서 19,62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요 고점 근처입니다. 지금 고점이 22,000원 정도가 가장 최고점인데 더 멀리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3만 원까지 간 적이 쭉쭉 없어요. 그러니까요. 밀고 네. 갈 수 있을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회사 자체만 보면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래요? 업황 좋고 이 회사가 네.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수술용 의료 로봇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수입을 하는 무역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임플란트 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 무역 쪽은 그래도 조금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이 최근까지 확인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는 아마 매수하신 분도 이 의료용 로봇 쪽 이쪽 때문일 거예요. 수술용 로봇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거 비싸죠? 네, 비싸겠죠. 근데 일단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판매 대수를 돌파를 했고요. 2분기 때 최대 판매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죠. 그래서 일단 실적 괜찮을 것 같고 하반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의료용 로봇 쪽 시장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달성할 걸 보고 있고 지금 이게 사실 해외에서 잘 팔리거든요. 해외 쪽에서도 지금 뭐 인도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쪽에서도 계속 러브콜이 들어올 정도로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회사의 어떤 업황은 좋을 것 같다. 다만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초 대비했을 때 벌써 3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죠. 차익 매물에 대한 걱정입니다. 결국은 일단은 차익 매물이 아주 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 들어와서 일단 저점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만 17,000원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무너지게 되면 좀 더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4,000원 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17,000원은 반드시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종가 대비했을 때 지금 10%보다 더 미치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깊게 잡아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긴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손절가를 잡아드리겠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당연히 한 22,000원입니다. 22,000원에서 한 번 정도 저항 나오면 뭐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항받으면 또 밀릴 가능성이 있죠. 왜? 전고점이기 때문에 저항받으면 어느 정도 더 낙폭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려오면 또 다시 한번 손절가 부분에서 반등 나오면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련 없이 전고점 부분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다만 튀어 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회사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튀어 오르게 되면 2차 목표가는 한 24,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잡아주셨지만 네. 지금 많이 튀어오른 데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손절가 17,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지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늘 봄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분 네. 아쉽습니다. 높아요. 왜요? 가격대가 아, 49,000원. 15% 사막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지금 42,750원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9,000원이 낮지 않은 가격입니다. 최근 전고점이 5만 원대 바로 종가 기준으로 5만 원이 딱 걸려 있는 모습이니까요. 높을 때 사신 것 같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 중요한 건 매도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중이 적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좀 운용할 만한 폭이 클 것 같습니다. 사막 콘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사막 콘덴서는 역시나 이제 또 MLCC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자꾸 삼화전기를 어디서 이제 종목 진단을 했나라고 했더니 또 앵커님하고 같이 한 같이. 두 분이 어디였죠? 너무 자주 너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다. 네. 이미 둘이 아, 네. 다 했는데요. 모든 방송을 저희 또 이건 앵커님하고 거의 그러게요. 대부분 하고 있다 보니까 훌륭한 추억이 방송이라는 많네요. 거죠. 추억이 많아요. 훌륭한 전문가와 훌륭한 방송이었다. 예. 어쨌든요. 네, 삼화전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왜 예. 이야기를 했냐. 삼화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그동안에 업황이 안 좋았었는데 좋아질 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전장용 쪽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막콘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업황이 계속해서 좀 안 좋으면서 사막콘덴서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 새롭게 전장용 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막콘덴서도 삼화전기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전장용 MLCC에 대한 폭을 늘려나가면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하반기에는 분명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사막 콘덴서가 수급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10억이 채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보게 되면 4만 원 구간을 절대 깨면 안 돼요. 이 구간을 지금 깨버리는 순간 밑에 열려있는 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4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저는 웬만하면 정리하고 가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구간 그래도 지켜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용 MLCC에 대한 부분과 기존의 이제 MLCC의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모습들이 3분기부터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럼 분명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46,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49,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수익권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또 5만 원 구간부터 또 이제 매물대가 시작이 되는 구간이라서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향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든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든 전략을 꾸려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저가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현재 공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째 종목 사막 콘덴서였습니다. 손실만 내지 말자 전략 46,000원에서 49,000원으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 CPI를 바로 나오자마자 해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지금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다 보니까 좋게 해석하는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어제 잠깐 눈치 보더니 오늘 1% 중반대의 상승세를 현재 전략 후강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잘 가고 있네요. 예, 미국장도 보게 되면은 지금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가는데 특히 기술주인 나스닥이 제일 잘 가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을 많이 덜어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 미국입니다. 네, 그럼 우리도 지금 마음의 짐을 살짝 내려놓고 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겠죠? 그쵸.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